군인이면 얼마나 센지 한번 볼까? 술에 취한 조폭이 버스 안에서 젊은 여군을 벽에 몰아붙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랑 놀자고. 일당 4명이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둘러쌌어요. 여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승객 30명은 모두 못 본 척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만두세요. 평범한 중년 여성의 차가운 목소리가 버스를 얼렸습니다. 조폭 두목이 비웃으며 돌아섰죠. 아줌마도 끼고 싶어? 그 순간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 뚝. 조폭의 팔이 꺾이는 소리가 버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10초도 안 되어 4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어요. 여군이 차고 있던 낡은 시계를 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거든요. 28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 가족의 흔적이었으니까요. 운명적 재회의 감동도 잠시, 복수에 미친 조폭이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과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해 보실까요?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윤서진입니다. 육군 여성 최초의 투스타 사령관이죠. 48세의 나이에도 현역으로 복무하며 부하들과 함께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오후 늦게 공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안은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죠. 저는 평상복 차림으로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여군 소위 한 명이 중간쯤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갓 임관한 듯 보이는 그 장교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첫 복무지로 향하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버스에 올라탄 남자들이 있었어요. 명품 시계에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목에 새겨진 문신까지. 한눈에 봐도 조폭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덩치가 큰 남자가 리더격으로 보였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가 바로 강태만이었습니다. 강태만이 여군 소위를 발견하더니 비틀거리며 다가갔어요. 야, 군인 누나. 혼자 어디 가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술 기운에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버스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여군 소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한 신참이라 이런 상황에 당황하는 게 당연했죠. 강태만의 일당들이 하나둘 그녀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이면 얼마나 센지 한번 볼까? 강태만이 여군 소위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어요. 그 순간 버스 안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핸드폰을 보며 못 본 척했습니다. 전형적인 방관자들의 모습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 젊은 장교가 얼마나 무서울까. 동료 군인으로서 그리고 선배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예정이었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강태만이 더욱 노골적으로 구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봐요, 그만두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강태만은 저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아줌마도 끼고 싶어? 둘 다 상대해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어요. 28년간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정의감이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제가 강태만에게 다가갔을 때 버스 안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그만두세요. 제 목소리에는 28년간 훈련받은 군인의 위엄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강태만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어요.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그가 저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단숨에 꺾어버렸습니다. 아, 강태만의 비명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죠. 투스타 훈련으로 단련된 제 실력은 여전했어요. 강태만의 일당들이 당황하며 달려들었지만 좁은 버스 안에서는 오히려 제게 유리했습니다. 첫 번째 놈은 목을 눌러 기절시켰고 두 번째는 복부에 정확한 타격을 가했어요. 불과 10초도 안 되어 3명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정적에 휩싸였죠. 승객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군 소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깍듯하게 경례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 순간 저는 그녀의 계급장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갓 임관한 소희였지만 예의는 바르더군요.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함께 내리자고 했습니다. 아직 떨고 있는 후배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강태만과 그 일당들은 여전히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죠. 정류장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면 마음도 진정될 거라 생각했어요. 여군 소희는 아직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은 가끔 있는 거니까. 제가 위로의 말을 건넸죠.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류지아 소희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목소리에 아직 긴장이 남아 있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류지아 소희가 시간을 확인하려고 손목을 들어 올렸는데 그때 제 시선이 그녀의 시계에 고정되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시계였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시계 어디서 구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류지아는 시계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어요. 아, 이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유품이에요. 어머니가 주셨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시계 뒷면을 볼 수 있을까요? 류지아가 시계를 벗어 뒤집어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선명하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류한철 1996.9 18. 그 글씨를 본 순간 28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시계 뒷면의 글씨를 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류한철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니. 그리고 1996년 9월 18일이라는 날짜까지. 류지아 소희.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외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고 있나요? 류지아는 제 급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강릉에서 약초를 캐며 살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강릉이라는 지명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28년 전 그 일이 떠올랐어요. 1996년 9월, 저는 겨우 소위였습니다. 강릉 일대에서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했고 저희 부대가 수색작전에 투입됐죠. 그때는 정말 위험한 시기였어요. 작전 중에 매복에 걸렸습니다. 무장공비들의 기습 공격을 받아 제가 중상을 입었어요. 다리에 총상을 당하고 의식을 잃었죠. 그때 저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류지아 소위, 혹시 외할아버지께서 1996년에 다친 군인을 도와주신 적이 있다고 들은 적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류지아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위험을 무릅쓰고 다친 군인을 숨겨줬다고 하셨어요.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8년 만에 그때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였어요. 류지아 소위, 그때 할아버지께서 구해주신 군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류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선배님이 그때 그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류한철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죽었을 거예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낡은 지하실에 누워 있었던 기억 말이에요. 류한철 어르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숨겨주셨어요. 무장공비들이 수색하는 와중에도 저를 지켜주셨죠. 그분의 아내분은 상처를 치료해 주셨고 아들분은 밤새 망을 봐주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이 시계를 제게 주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계를 받을 수 없다고 했죠. 대신 할아버지께서 언젠가 내 후손이 군인이 되면 이 시계를 차고 나라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류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제가 차고 있는 거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군대 갈 때 꼭 차고 가라고 하셨는데
이런 의미였다니. 저 역시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28년 전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의 손녀를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다니. 운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어요. 류지아 소위,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경찰이에요. 강력계 수사팀 반장으로 일하고 계세요. 류지아의 대답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경찰이라니, 그것도 강력계라니. 그때 28년 전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류한철 어르신의 아들이 있었죠. 당시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밤새 저를 지켜봐 주던 그 청년 말이에요. 혹시 아버님 성함이 류성민이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류지아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28년 전 그 청년이 바로 류지아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당시 그는 저를 보며 나도 나중에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었거든요. 아버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류지아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지금 시간 있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영상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중년 남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28년 전 그 청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해지고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아빠, 28년 전에 할아버지가 구해주신 그 군인분을 기억하세요? 류지아가 말했어요. 류성민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바로 제가 그때 그 군인입니다. 제가 화면을 향해 말했어요. 류성민이 저를 자세히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정말 그때 그 소위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류성민 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28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네요. 화면 저편에 류성민도 감정에 복받쳐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셨구나. 류성민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네요. 언젠가 이분이 큰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류성민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니에요. 저희 가족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윤수진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하지만 몇 번을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수진이는 항상 전화를 받는 아이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류성민에게 말했습니다. 딸한테 전화가 안 되네요.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어요. 내용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버스에서 날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내 딸이 궁금하면 연락해. 메시지를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강태만이 복수를 위해 제 딸을 건드린 거였습니다. 28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공포는 처음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류지아가 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화면 너머의 류성민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금 즉시 신고하세요. 류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30년 경찰 경험의 베테랑다운 침착함이었죠. 하지만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딸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이가, 제 딸이 어떻게 된 건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류지아가 제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아버지가 최고의 수사관이시거든요. 그 순간 저는 28년 전 류한철 어르신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류성민이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짧은 휴대폰 위치 추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태만의 신상 정보도 확인해야겠네요. 전문가다운 접근이었죠. 30분 후 류성민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강태만 54세, 폭력 조직 우두머리입니다. 전과가 상당히 많네요.
현재 짧은 휴대폰은 성북구 쪽에서 신호가 잡히고 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이가 그곳에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지금 즉시 가야겠어요. 제가 일어서려는데 류성민이 말렸어요.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함정일 수도 있어요. 류성민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딸을 구해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제가 특수팀과 함께 가겠습니다. 류성민이 말했어요. 28년 전 아버지께서 선배님을 구해주셨듯이 이번에는 제가 딸분을 구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은혜의 고리를 느꼈습니다. 류한철 어르신의 선행이 28년 후 이런 형태로 돌아오다니. 류지아도 함께 나서겠다고 했어요.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젊은 장교의 패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일이라 말렸죠.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강태만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류성민은 즉시 수사팀을 동원해 추적 작업에 들어갔어요. CCTV 분석 결과 강태만 일당이 수진이를 승용차에 태우고 성북구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폐공장 지대로 보입니다. 류성민이 보고했어요. 제 마음은 조급해졌지만 전문가인 류성민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28년 전 그 청년이 이제는 제 딸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다니. 운명의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류성민의 다짐이 제 마음에 희망을 주었어요. 류성민의 수사팀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선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경찰서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류지아도 함께 남아서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죠.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류지아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30년간 이런 사건을 해결해온 베테랑이에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그때 류성민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위치를 좁혔습니다. 성북구 폐공장 단지 내 창고로 보여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결의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강태만 일당 4명이 딸분을 그곳으로 데려간 것이 확인됐어요. 류성민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딸분은 외상은 없어 보였어요. 그 말에 조금이나마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강태만이 언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언제 작전을 시작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새벽 5시에 특수팀과 함께 진입할 예정입니다. 류성민이 대답했어요. 상대방이 방심하는 시간대를 노리는 거죠. 역시 경험 많은 수사관다운 판단이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것조차 더디게 보였어요. 류지아는 계속 제 옆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28년 전 할아버지께서 선배님을 구해주셨듯이 이번에도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류지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와 지금 상황은 달랐지만 도움을 주고받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 류성민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곧 작전을 시작합니다. 딸분을 반드시 무사히 구출하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수진이가 무사하기를, 그리고 류성민과 특수팀이 안전하게 작전을 마치기를 말이죠. 28년 전 받은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게 될 줄은 몰랐어요. 류지아도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꼭 조심하세요.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부녀 간의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더욱 느리게 흘러갔어요. 매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딸의 안전과 은인 가족의 안전이 모두 걸린 상황이었거든요. 드디어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기를, 아무도 다치지 않기를 말이에요. 새벽 5시 정각 류성민의 팀이 폐창고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상황을 전달받으며 가슴을 졸이고 있었어요. 매 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무전으로 상황이 실시간 전달되고 있었어요. 1팀 배치 완료. 2팀 후방 차단 완료. 특수팀의 체계적인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류성민의 30년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내부 상황 확인됐습니다. 인질 1명, 범인 4명 확인. 무전 소리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수진이가 그 안에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류지아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아버지를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만 저를 위로하려 애쓰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진입 준비 완료. 3, 2, 1 돌입. 류성민의 목소리가 무전에서 들렸어요. 그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강태만이 수진이에게 칼을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인연을 죽여버린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찬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어요. 하지만 류성민은 침착했습니다. 강태만 칼을 내려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30년 경험으로 다져진 협상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아닌 설득의 힘이 담겨 있었어요. 닥쳐. 이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이야. 강태만이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류성민은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어요. 마치 짐승을 다루는 숙련된 사냥꾼처럼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강태만이 순간적으로 방심한 틈을 놓치지 않고 류성민이 돌진했어요. 번개같이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강태만의 손목을 정확히 제 앞에 칼을 떨어뜨렸죠. 으악! 강태만의 비명소리와 함께 격투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훈련받은 경찰관과 주먹 실력만 믿는 조폭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류성민이 강태만을 바닥에 제압했어요. 수진아, 괜찮니? 류성민이 제 딸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무전으로 들리는 수진이의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해요. 인질 구출 완료. 범인 전원 체포. 류성민의 보고를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류지아가 저를 부축해줬어요. 30분 후 수진이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멍든 손목 외에는 큰 외상이 없어 보였어요. 엄마. 수진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공포와 불안이 사라졌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류성민 형사님이 구해주셨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 류성민이라는 이름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28년 전 저처럼 말이죠. 류성민이 지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무사히 끝났네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류성민이 손을 저었어요. 28년 전 아버지의 빚을 갚은 것뿐이에요. 사건이 해결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태만과 그 일당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수진이도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류성민 가족을 저희 집으로 초대했어요. 28년 만에 제대로 된 만남을 갖고 싶었거든요. 류성민, 류지아, 그리고 수진이까지 4명이 함께 모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류성민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말했어요. 28년 전 아버지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류한철 어르신의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28년 전 그분이 제게 주신 작은 사진이었어요. 이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드님 덕분에 딸을 구했고요.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28년 동안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꿈을 품고 살았는지 말이죠. 류지아는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딸도 정의의 길을 걷고 싶어 한다니. 경찰이 되고 싶다는 뜻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확신이 섰어요. 류성민 삼촌처럼 악한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요. 류성민이 감동한 표정으로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정말 좋은 선택이야. 경찰이 되는 건 쉽지 않지만 보람 있는 일이거든.
그의 격려에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류성민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배지 하나였습니다. 이건 내가 처음 경찰이 되었을 때 받은 임관 배지야. 아버지께서 정의를 잊지 말라며 주신 거지. 수진아, 내가 정말 경찰이 된다면 이 배지를 물려주고 싶구나. 류성민의 제안에 수진이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요? 제가 받아도 되나요? 물론이지. 28년 전 우리 아버지가 선배님을 구해주셨고, 이번에는 내가 너를 구했어. 이제 내가 그 정신을 이어받을 차례야. 류성민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류지아도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와, 정말 멋져요. 우리 모두 정의를 위해 일하는 거네요. 젊은 장교다운 패기 넘치는 반응이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신기했어요. 28년 전 류한철 어르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이야.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류지아가 말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걸 아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밤 네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28년 전의 약속이 새로운 약속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수진이가 류성민의 배지를 소중히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삼촌, 꼭 훌륭한 경찰이 될게요. 할아버지와 삼촌의 뜻을 이어받아서요. 그 진심 어린 다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28년 전의 약속은 새로운 세대로 이어졌어요. 류한철 어르신의 용기가 류성민의 정의감으로, 그리고 이제는 수진이의 다짐으로 계승되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